최근에 엔비디아가 CPU 설계사인 Arm을 4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던 것이 제법 크게 이슈가 됐었죠. Arm은 CPU를 설계하고 그 설계를 이용하는 제조사들에게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운영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할 때 Arm 아키텍처를 독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죠. 엔비디아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는지 올해 GTC 2021 키노트에서 이번 Arm 인수를 통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주더라고요. 이번 발표 내용은 편의상 제가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마지막엔 제 개인적인 감상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떠있는 타임라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엔비디아 옴니버스라는 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말해서 엔비디아에서 새로 개발한 VR 환경 개발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의 공간을 생성한 뒤 원하는 환경에 3D 모델들을 삽입하면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바로 사용자가 상호작용 가능한 VR 혹은 AR 환경으로 구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3D 게임에서 구축된 환경도 옴니버스를 통해서 VR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건축업계 같은 데서도 마인크래프트로 건물을 지은 뒤 클라이언트 발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망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옴니버스의 가상세계 내에서는 물리법칙이 지켜진다고 하더라고요. 기체의 흐름이라든지 딱딱한 표면이나 부드러운 표면의 반응 차이, 이런 모든 요소들이 각자의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게 다 미리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옴니버스 내에서 이런 물리 효과를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과 최대한 동일한 방식으로 사물의 움직임들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옴니버스 내에서 로봇의 팔이 움직일 때 내부에 스프링이 있다면 그런 탄성까지 고려해서 움직임이나 충돌 효과를 구현해내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이번 발표에서 엔비디아는 옴니버스 툴이 BMW의 생산 라인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예시로 보여줬습니다. 생산 라인을 옴니버스를 통해서 완전하게 가상화한 후에 그 공장을 구동하는 인공지능을 훈련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장면이 제법 인상적이더라고요. 공장을 자동화하려면 그에 필요한 기기와 설비,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동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리법칙이 구현된 옴니버스의 가상세계 내에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그런 테스트를 수차례 반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산 라인 내에서의 비효율적인 과정도 쉽게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개발, 친목 용도로 옴니버스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딥러닝과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새로운 DGX 하드웨어 관련된 소식인데요. 과거에 서버라고 하면 그저 방대한 데이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저장하는 용도에 지나지 않았었잖아요. 하지만 최근 딥러닝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기존의 서버 시장은 데이터를 연산하고 배포까지 하는 데이터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죠.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인 지포스 나우도 대표적인 예 중 하나겠죠. 따라서 데이터 센터에서는 과거에 비해 요구하는 프로세서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예측으로는 4-5년 후에는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세서의 성능이 지금보다 한 1000배는 높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ARM 프로세서를 활용한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그러니까 DPU의 개념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블루필드 DPU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전용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X86 프로세서는 다양한 장치나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그로 인한 설계의 복잡함 때문에 빠른 속도로 성능 개발이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였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블루필드 DPU는 X86 프로세서보다 범용성은 좁지만 전문화된 특정 작업에서는 고도의 효율을 자랑하는 ARM 프로세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서버 시장의 진입 때문에 ARM을 인수했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ARM 프로세서는 엄청난 전력 효율을 앞세워서 무어의 법칙보다 빠른 속도로 성능 개량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건 애플의 최신 M1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미 입증이 돼 있는 상태죠. 엔비디아는 2024년까지 블루필드 DPU의 성능을 1000배 이상 끌어올리겠다곤 하지만 요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필드 DPU와는 별개로 엔비디아가 새로운 SoC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점점 갈수록 GPU의 성능 요구량이 높은 작업에서는 시스템의 CPU 대역폭이 이걸 따라가지 못해서 성능에 병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CPU로 인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는 이번에 새로운 ARM 기반의 SoC 칩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드명 그레이스라고 불리는 이 ARM 칩은 아직 스마트폰보다는 데이터 센터의 GPU 처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칩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 외에 소비자용 ARM 프로세서는 엔비디아가 직접 생산하지는 않고 중국의 미디어텍과 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미디어텍 MT819X 칩에는 엔비디아의 RTX 3000번대 그래픽 기술이 적용될 거라고 하네요. ARM CPU의 전력 효율과 엔비디아의 그래픽 기술력이라니 기대되는 조합이긴 한데 하필이면 삼성이 아니라 미디어텍인 것이 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은 엔비디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에 대한 소개였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은 기존 사용자들도 잘 알고 있는 DLSS나 안면인식, 자동번역 같은 기능들이었어요. 내용 자체는 신선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시연 자료들을 보면 이런 기술들이 점점 잘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직접적인 예를 들자면 사이버펑크 2077 같은 경우가 DLSS 기능을 킨 거하고 끈 거하고 프레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자동 번역 같은 단순한 기능도 과거에는 음성을 최대한 정확하게 인식하려고 하는 알고리즘이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전반적인 문맥 자체를 파악해서 어순을 능동적으로 재배치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발표 내용의 마지막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자동차 시장에 큰 관심이 없어서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칩을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파커, 2020년에는 자비에르 칩이 출시가 되었네요. 그런데 갈수록 자율주행 자동차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AV 칩에서 요구되는 성능도 높아지고 있죠. 엔비디아는 추후 출시 예정인 AV 칩에는 ARM 프로세서 기반의 블루필드 DPU가 적용이 돼서 성능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앞으로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비전을 조금 제시를 해주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자율주행 자동차는 각종 센서를 기반으로 현재 상황이나 위치를 판단하면서 운전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자율주행은 자동차의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하나의 개체로 인식을 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유기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단순히 센서의 집합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황 분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령탑이 있는 형태로 말이죠. 그리고 초반에 소개했던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사용해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차량을 주행하지 않아도 가상의 공간에서 필요한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스스로 딥러닝 과정을 거칠 수 있게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엔비디아 발표를 통해서 저는 미래의 삶을 조금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매트릭스 같은 영화를 보면 가상 공간에서 훈련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오버랩 되기도 하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ARM을 인수한 것이 단순 시장 독과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물론 이번 발표가 이런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연막작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ARM 인수를 통해서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려는 생각이 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내용도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